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행 가기 전 주의사항 3가지 영상을 올리면서 엉뚱한 장소에서 알러지가 올라왔다면 알러지 치료 샘플로 물부터 챙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아차, 물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싶었지만 오늘은 금속 알레르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금속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속 알레르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크게 3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전형적인 금속 알레르기죠. 아마 제가 금속 알레르기라고 말하는 순간에 상상하셨을 그 알레르기입니다.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제품을 착용했을 때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며 간지럽습니다. 심한 경우 염증이 생기고요. 시계의 금속판, 반지, 벨트의 버클 부분이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에 접촉성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이죠. 뭔가 액세서리를 할 때마다 알러지 반응이 올라온다면 금이나 은, 아연과 구리, 니켈, 팔라듐, 백금 등에 대한 알러지 체크가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귀금속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가 금속 알레르기 패턴 중 가장 심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고 또 어떤 특정 금속 혹은 특정 액세서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죠. 정말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그 액세서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귀걸이, 목걸이 하지 말죠 뭐. 벨트도 하지 말고 손목시계도 끼지 말고요. 핸드폰으로 시간 보면 되죠. 그런데 금속 알러지 때문에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에 귀걸이, 목걸이를 못해서 한유된다고 하신다면 금속 알레르기를 치료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금속 말고 다른 알러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죠. 지금까지 제가 알레르기 환자를 20년간 봐왔는데 다른 것에는 알레르기가 없는데 정말 금속만 문제인 접촉성 알레르기 환자는 정말 다자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걸이, 반지 알레르기 정도 가지고는 굳이 명쾌한 체 원장을 찾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금속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몸 안에 금속을 박아놓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됩니다. 금속 알레르기가 없는 분에 비해서 수술 예후가 당연히 안 좋습니다. 호전이 느리거나 염증이 생긴다면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수술한 국소 부위뿐 아니라 전신에 불쾌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체적인 정상도 있지만 감정적인 문제도 보일 수 있거든요. 수술 후부터 이상한 불편 증상이 새로 생긴 것이 맞는데 수술한 병원에서는 수술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겁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다른 사람들은 같은 수술을 해도 그런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알레르기는 개인 성향이 강해서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걷지 못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상황이나 뼈가 어스러진 응급 상황이나 치아 소실로 임플란트를 해넣는 상황에서 수술에 사용되는 금속에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는 사실 정형외과나 치과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질환으로 관심을 갖는 영역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액세서리에 알러지가 있다면 치료 중에는 만지거나 착용하지 않고 치료가 완결된 후에 착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알러지 반응이 있는 금속이 체내에 박혀있는 경우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 회차가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 기간 중에 명현 반응이 심할 것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네랄 알레르기 혹은 물 알레르기 그리고 중금속 중독 성향입니다. 금속 알러지가 있다면 그냥 목걸이, 귀걸이에 알레르기가 있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속 알레르기라는 게 미네랄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체내의 미량 영양소죠. 그리고 독성 있는 미네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즉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미량 영양소인 미네랄의 흡수 장애나 불균형이 있거나 혹은 중금속 중독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임상에서는 미량 영양소로 체내에 필요한 미네랄 믹스에 대한 알레르기와 체내에 잔존하여 미네랄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신체의 대사 과정을 방해하는 헤비메탈 믹스, 중금속 중독에 대한 치료를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칼슘은 벌크 미네랄인데다가 알레르기 환자의 비율이 높아서 칼슘 믹스로 따로 빼서 우선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칼슘은 미네랄 믹스 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헤비메탈 믹스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중금속 중독에 취약한 환자분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원인불명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급성 중금속 중독의 경우에는 아마도 한의원으로 오시지 않고 응급실로 가실 테니 논외로합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납, 카드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알러지 반응의 개별 증상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헤비메탈 믹스의 일반적인 알러지 증상을 다 적어보자면 종합병원이 따로 없습니다. 탈모, 빈혈, 관절염, 자폐증, 각종 심혈관 질환, 인지 및 운동장애, 정서불안, 폐기종, 건망증, 빈번한 골절, 성장장애, ADD, ADHD, 과학학화증, 색소침착, 불면증, 유산, 심장손상, 학습장애, 간손상, 정신지체, 근육약화, 신경증, 골다공증, 마비, 수전증, 체중감소, 두통, 편두통, 현기증, 시각장애, 난독증, 핀으로 찌르는 듯한 감각이상, 냄새를 못 맡거나 식욕부진 등 어떤 증상도 가능합니다.
어디를 가서 무슨 검사를 해도 특별히 아픈 원인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데 증상은 심각하고 온갖 병원을 전전하며 고생은 엄청나게 많이들 하십니다. 문제는 위의 증상이 중금속이나 미네랄 단독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기초 영양소의 알레르기, 환경호르몬과 각종 화학물질의 알레르기, 호르몬 불균형, 각종 장부의 기능 저하, 식품 첨가물과 인공 첨가물에 대한 과민 반응과 혼합되어 신체 이상 반응에 시너지를 낼 테니까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미네랄 중금속 알러지의 단골 소재가 있죠. 바로 치과 충전재 이야기입니다. 아말감, 금, 레진, 치아 내부의 금속이나 충전 재료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말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꼭 제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치아에 붙어있는 아말감으로 인한 수은 독성은 기준치 이하로 미미하다는 반론도 많습니다만 허용치보다 훨씬 낮은 극미량의 농도? 이런 것은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극미량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특히나 수은 합금과 관련된 문제라면 저는 양보하기가 어렵네요. 아말감 문제에 관해서는 케이스가 아주 많은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섞어 말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다시 영상을 찍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미네랄 알러지가 심한 분들 중에 생수, 광천수, 지하수, 수돗물에 포함된 미량 미네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원천 지하수의 미네랄 차이에 따라서 특정 브랜드 생수를 먹을 때만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거나 하는 신기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수돗물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당 집 수돗물에는 알러지가 없었는데 여수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온 후에 아토피가 확 나빠지는 그런 식의 패턴 말입니다. 수돗물의 상태가 나쁘면 녹물 때문에 이 수돗물 저 수돗물 가려서 반응하나 싶으시겠죠? 그런데 지역별로 수돗물에 들어가는 소독약품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의 수돗물에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환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미네랄과 중금속 그리고 외할머니 댁의 수돗물을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금속 알러지의 세 번째 패턴, 화장품 알레르기입니다. 여러분이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면 화장품, 특히 색조 화장품을 조심해야 합니다. 메이크업 제품에 반짝반짝하는 가루는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게 다 미네랄 성분이에요. 컬이 들어있는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광택이 돌게 하는 파운데이션은 각종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네랄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화장품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가릴 정도로 아토피가 심한데 파운데이션에 아이섀도우에 알러지가 없을 줄 아셨다면 오산입니다. 사놓고 못 쓰는 제품들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화장품 알러지는 미네랄만 치료한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각종 화학물질, 계면활성제, 유화제, 인공색소, 방부제, 모양을 잡아주는 각종 베이스 물질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중 많은 성분은 환경호르몬으로서 뇌 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저 립스틱 바를 때마다 두드러기 나고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금속 알레르기의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미네랄, 헤비메탈 알러지를 최소한 수만 번은 치료해 본 것 같네요.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데 여러분께는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 어머나 나 금속 알레르기인데 이거 치료해야 되겠네 문의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내원 첫날부터 당장 미네랄 알러지나 중금속 중독을 바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네랄 알러지 치료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으니 각종 호르몬의 재료, 몸의 구성 요소이며 인체와 뇌 기능의 기반이 되는 각종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먼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